전족은 어린 소녀나 여성의 발을 인위적으로 묶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풍습으로 중국 미인의 조건이었고, 이것은 10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풍습입니다. 전이라는 한자는 엮어 맨다의 뜻으로 꽉 조여서 붙들어 맨다는 뜻입니다. 발을 꽉 붙들어 매는 것이 바로 전족입니다. 전족은 여자아이가 4, 5살이 되면 닭을 잡아 뜨거운 뱃속에 아이의 발을 집어넣어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엄지발가락만 남기고 나머지 4발가락은 완전히 꺾어 바닥에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긴 헝겊으로 감싸 고정시켜서 조그만한 발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여자아이는 키는 자라도 2발은 자라지 않게 되고, 이렇게 전족을 한 여인의 발걸음은 흔들흔들 뒤뚱뒤뚱 걸을 수밖에 없고, 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자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족을 시작할 때의 고통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울지 않은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족을 고쳐매는 것은 거의 이른 아침과 저녁에 행해졌는데, 어느 곳이든 아침과 밤이 되면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어린 여자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을 중국 사람들은 금년 또는 궁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황금연꽃, 활 모양의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전족은 중국 북부에서 부유한 계층에게만 내려오는 풍습이었는데, 청나라 말에는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한 가난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민중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상류층을 동경하는 서민층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상류층의 부녀자들은 앞다퉈 전족이 되기를 자처했고, 전족을 하지 않은 여성은 천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당송 8대가 중에 유명한 시인도 전족을 예찬하여 시 수십 수를 남겼다고 합니다. 전족의 기원은 중국의 5대 시기 남당 때의 궁녀인 요랑이라는 여인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아주 날씬하고 춤을 잘 추었다고 하는데,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 춤을 출 때에는 비단 헝겊으로 2발을 꽁꽁 싸매서 조각달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사뿐사뿐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반했고, 6척 높이의 황금 연꽃을 만들어 후궁인 요랑을 그 안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그녀의 춤을 구경한 사람들은 요랑의 춤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여기게 되고, 이러한 내용이 궁궐의 다른 여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요랑을 모방하여 전족의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족은 5대에 처음 출연이 되어 궁정의 일부 무녀와 후궁만이 전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전족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북송 말기인 12세기부터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에 수도인 동경 개봉의 지배계층 부녀자들이 전족의 유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풍조가 점차 다른 지역의 도시로 그리고 다른 사대부층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남송시대에 이르러서 전족은 더 유행이 되어 북방의 상류층 부녀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남방으로 전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남송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족은 여전히 궁중 연인들이나 기생들에게만 보편적이었을 뿐 모든 계층에 보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원나라에 와서 전족이 사대부층 전반의 보편적인 풍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원대의 전족이 지배계층의 일반적인 풍속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원나라는 몽골에 의해 건국이 되었으나 한족의 풍습인 전족을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족은 몽골족과 한족의 여인들을 구분하는 주요 잣대가 되어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또한 명나라 때에는 이전과는 달리 전족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삼초는 10cm 정도의 크기로 명나라 시대에 등장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족은 성적인 색채를 띠게 되며 수많은 작품에 반영이 됩니다. 명나라 뒤를 이어 중국을 지배했던 만주족의 청조는 수차례에 걸쳐 전족을 폐지하고자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 민간인들의 압도적인 전족 풍조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화북 지역과 같이 전족의 풍조가 심했던 지방에서는 평민층 연인들도 대부분 전족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같이 전족의 풍습은 20세기까지 전해졌고 1912년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을 때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 풍습은 암암리에 계속되었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나서 강력한 전족 금지 법령을 만들어 반포했는데 이 법령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같이 청나라에 와서는 전족 금지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족이 일반 민중에게까지 성행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족이 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족은 가장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으며 나아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가치가 높은 여성의 미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족의 미는 후천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공 여부를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여성들 사이로 빠르게 번지기 시작하여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족이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발이 크면 여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족을 하지 않은 여성은 결혼하기 힘들었습니다. 전족을 해야 혼처를 구할 수 있다는 이 악습 때문에 여성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발을 동여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족이 상류층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일반 민중까지도 신분 상승의 열망으로 전족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중국 여성들의 전족은 단순히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민족 문제, 계급 문제, 풍속, 혼인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하나의 시대적 현상이었습니다.